브라이언, 에런, 헨리라는 세 친구들이 고등학교 첫날 짐을 싸는 걸 부모님들이 도와줬어요. 이 세 사람을 보세요. 어느 부모가 가장 부주의한가요? 헨리는 집에서 만든 맛있는 음식이 가득 담긴 도시락을 들고 있어요. 브라이언의 교과서에는 사랑해 엄마가 라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어요. 아마 자상한 어머니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에론은 재킷 위에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게다가 양쪽 양말이 다르고 단정치 못하네요. 세심한 부모는 아들을 이렇게 나가게 놔둘 것 같진 않아요. 젬마는 미스터리한 성에서 깨어났어요. 그녀는 건물을 돌아다니며 출구를 찾아다녔어요. 곧 그녀는 지쳐 배가 고파졌죠. 그때 젬마가 부엌을 찾았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접시 4개가 있는 걸 보았죠. 맛있어 보였지만 먹어도 안전한 건지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어떤 음식이 안전한지 젬마가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수프를 자세히 보세요. 그 안에 사람 눈알이 보이나요? 스테이크에는 독이 묻어 있어요. 햄버거 안에는 거미들이 있어요. 하지만 파스타는 괜찮아 보여요. 롭과 제시카는 호화로운 크루즈 여객선에서 신혼여행을 기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날씨가 바뀌었고 배는 무서운 폭풍을 맞았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롭은 선실에서 의식을 잃은 아내를 발견했어요. 금고는 열려 있었어요. 그들의 모든 돈과 보석이 사라지고 없었죠. 제시카는 롭에게 폭풍우가 몰아칠 때 머리를 부딪혀서 기절했다고 말했어요. 롭은 이 범행을 배의 직원들과 함께 조사했어요. 그들은 3명의 용의자를 찾아냈어요. 알렉스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화장실에 있었다고 주장했죠. 에릭은 체육관에서 역기를 들어올리고 있었어요. 그는 전문 보디빌더예요. 그리고 톰은 자고 있었다고 했어요. 롭은 두 사람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걸 확실히 알았어요. 정확히 누군가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에릭은 역기를 들어올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시카를 자세히 보면 그녀의 주머니가 보석과 지폐로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둘 다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뜻이죠. 시계 3개가 벽에 걸려 있는데 그중 하나만이 믿을만해요.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시계 바늘에는 거미줄이 있어요.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 시계가 보여주는 시간은 정확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시계는 몇몇의 시간이 잘못된 순서로 배치되어 있어요. 12와 9가 바뀌어 있죠. 하지만 세 번째 시계는 믿을만해 보이네요. 켈리는 파자마 파티를 하려고 절친들을 초대했어요. 하지만 이 방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은 도둑이에요. 누굴까요? 도둑은 침대 밑에 숨어 있어요. 해롤드 교수는 오후 9시쯤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집에 가는 길에 폭우를 만났죠. 비는 밤새도록 내렸고 다음날 아침 해롤드 교수는 교통체증 때문에 직장에 지각했어요. 마침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누군가가 자물쇠를 부수고 모든 벽에 그래피티 낙서를 한 걸 발견했죠. 해롤드 교수는 최근 시험에 떨어진 4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어요. 제니는 요가를 하고 일찍 잠들었다고 했어요. 릭은 저녁 내내 체육관에 있었다고 해요. 릴리는 남자친구와 공원에서 별을 쳐다보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키는 영화관에서 야근을 했다고 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릴리예요. 밤새 비가 왔으니 공원에서 별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림을 보세요. 다른 꽃을 찾을 수 있나요? 왼쪽 구석에 있는 이 작은 거예요.
4명의 미인대회 결승 진출자들이 마지막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갑자기 헬렌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브닝 드레스를 망쳐놓았던 걸 알게 되었죠. 헬렌은 다른 여자들을 신문했어요. 코트니는 화장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건 스타일리스트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제니퍼는 기자들과 얘기하느라 바빴어요. 그리고 켈리는 인스타그램용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누가 헬렌의 옷을 망쳤죠? 제니퍼예요. 그녀의 머리를 보세요. 가위가 숨겨져 있네요. 부모님이 시골에 가서 아들인 짐과 애견 척 둘을 하룻밤 같이 있게 했어요. 금요일 밤이었고 짐은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죠. 그는 친구 3명을 초대했어요. 그들이 왔을 때 척이 손님들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짐은 개를 부모님 방에 가두었어요. 30분 후 짐은 척이 잘 있나 보려고 갔어요.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개가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심지어 모든 창문이 닫혀 있었는데 말이에요. 짐은 손님들을 신문했죠. 롭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노라는 거실에서 틱톡 춤을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댄은 짐과 함께 부엌에서 간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누가 개를 훔쳤나요? 짐의 부모님이 장난친 거예요. 보여요? 덤불 속에 숨어 있는데 개도 같이 있네요. 그림을 보세요. 도둑을 찾을 수 있나요? 이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이 원숭이들을 보세요. 이 중 3마리는 다른 원숭이들과는 달라요. 보이나요? 이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있어요. 이 녀석은 바나나를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숭이는 반대 방향을 보고 있어요. 간호사인 조이는 흡혈귀가 병원에 침입했다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병동을 조사하는 동안 조이는 복도에서 3사람과 마주쳤어요. 줄스, 샘, 그리고 데비예요. 조이가 이 중에 누가 진짜 뱀파이어인지 알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데비는 남자친구 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얼굴에 온통 빨간 립스틱을 발랐네요. 보세요. 몰래 손을 잡고 있잖아요. 샘 또한 얼굴과 목에 데비의 붉은 립스틱 자국들이 있네요. 그리고 줄스는 빨간 얼룩이 있는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어요. 헌혈한 피를 훔친 것 같네요. 그림을 보세요. 누가 감옥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첫 번째 죄수예요. 그의 교도소 자물쇠는 이미 열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죄수는 아직 자물쇠를 열어야 해요. 이 여자들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이 중에 도둑이 있어요. 범인을 밝힐 수 있나요? 세 번째 여자예요. 그녀는 4번째 여자의 폰을 들고 있어요. 그녀의 초상화가 휴대폰 케이스에 인쇄되어 있네요. 낸시는 오랫동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전시회를 방문하는 걸 꿈꿔왔어요. 마침내 그 전시가 그녀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낸시는 3명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가자고 초대했어요. 하지만 다들 거절했어요. 웬디는 콘서트에 간다고 했고 이미 표도 샀다고 했어요. 셰넌은 아파서 집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비키는 동생을 댄스 학원에 데려가야 했어요. 낸시는 속상해서 전시회에 가는 걸 다음 날로 미루기로 했어요. 몇 시간 후 낸시는 친구들의 SNS를 훑어보다가 엄청 화가 났어요.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쟁이는 누구일까요? 셰넌이에요. 웬디가 콘서트에서 찍은 사진 속에 있네요.
아침에 질 박사는 병원에 도착해 새로운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 병동으로 갔어요. 질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녀는 환자 중 한 명이 가짜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어요. 누굴까요? 첫 번째 환자예요. 사진 속에 있는 여자의 머리색은 그녀의 것과 달라요. 다니엘 형사는 호텔로 오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가장 비싼 방을 털었어요. 형사는 감시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했지만 의심스러운 건 못 보았어요. 그는 호텔 투숙객들을 신문했어요. 캐런은 그에게 극장표를 보여주며 전날 오페라를 보러 갔었다고 말했어요. 제이는 매우 피곤해서 집에 가서 잠들었어요. 해롤드는 저녁을 수영장에서 보냈지만 수상한 점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어요. 다니엘 형사를 도와 도둑의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제이는 호텔 투숙객이에요. 왜 잠을 자러 집으로 가나요? 할로윈 날 밤이에요. 조이는 파티를 위해 집을 꾸미고 있었죠. 갑자기 무서운 의상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이 조이의 초인종을 누르고 트릭 올 트릿이라고 외쳤어요. 조이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고 예상치 못한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사탕들이 다 사라진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3명의 자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을 신문했죠. 베스는 목욕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메리는 생일 파티를 위한 장식품을 사러 나갔었죠. 그리고 에리카는 튜토리얼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최고의 할로윈 분장을 하고 싶었거든요. 누가 사탕을 가져갔을까요? 메리예요. 그녀는 생일 장식을 샀다고 했지만 그건 할로윈 파티였어요. 피터는 아파트에 휴대폰을 놔두고 와서 일하는 중간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거실에 그의 룸메이트인 브라이언이 의식을 잃고 소파에 누워있는 걸 봤어요. 그 옆에 구급요원이 서 있었어요. 그는 브라이언이 독극물을 마셨다고 했어요. 다행히도 그는 기절하기 전에 구급차를 겨우 부를 수 있었어요. 피터는 폰을 들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는 경찰에게 가짜 구급요원이 자기 집에 침입해서 룸메이트에게 독을 먹였다고 말했어요. 피터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집 앞에는 차가 하나밖에 없는데 구급차는 아니에요. 50번째 생일에 제럴드는 전 여자친구인 데비로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이 둘은 제럴드가 24살일 때 대학에서 사귀었었죠. 데비는 그들에겐 비키라는 딸이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녀의 25번째 생일에 비키는 자신의 친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가출해버렸죠. 제럴드는 데비에게 비키를 꼭 찾겠다고 약속하고 탐정을 고용했어요. 다음 주 탐정은 3명의 젊은 숙녀들을 제럴드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 남자가 진짜 딸을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 소녀예요. 그녀는 제럴드처럼 빨간 머리에 데비와 같은 회색 눈을 가졌어요. 월터는 일터에 여자친구 베키를 만나러 왔어요. 그녀는 과학연구센터의 바리스타였죠. 월터가 커피숍에 들어왔을 때 그는 2명의 베키가 서로 싸우는 걸 보았어요. 그들이 월터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쟤 쫓아내! 쟨 내 사악한 복제인간이야! 라고 각각 소리쳤어요. 월터가 진짜 베키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커피숍 로고를 보세요. 왼쪽에 서 있는 소녀의 유니폼의 로고가 이상해 보여요. 그녀가 복제인간임이 틀림없어요.